책 읽는 어머니 학교에서는 화면에 제시되는 내용들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와서 청중석에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궁금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끝까지 안 해주면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내리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큰아이는 남자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는 여자아이고 이제 6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어쩌다 보니 첫째 아이는 눈을 뜨면서부터 책을 보고 잠들 때까지 책을 붙들고 있는 아이고, 둘째 아이는 여자애다 보니 눈 뜨면 거울 보고 눈 감을 때까지 거울 보고 있는. 어릴 때부터 그러는군요. 네. 고등학생이 되면 난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거를 계속 비교하지 말고 그냥 다름을 인정하자 계속 마음속과 머릿속은 하는데, 오빠는 책 보는데 너는 뭐 하기야 6살이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선도를 하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극을 줘도 괜찮은 건지. 너무 과하면 문제지만 잔소리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잔소리 없이 담임이 학급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잔소리를 잘못하고 과하고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정도가 너무 선을 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생활이나 잔소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당히 좀 해줘야 되고, 적당히는 상대방도 들으면서 괜찮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너무 상대의 심리를 고려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잔소리를 했을 때 이제 되게 집요를 싫어하게 이제 되죠. 6살이면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클 때 걱정해도 되는데, 초등 책 읽기의 결정적인 이렇게 갈림길은 저는 5학년 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5학년 때쯤 되면 애가 괜찮은 책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때 책 읽기에 신경을 써주고 이러면 그게 흐름을 잘 탑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5학년 때 책 읽기가 대학 수능 시험과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시류에 맞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5학년 때 고급스러운 창작 동화라든지 이런 걸 잘 읽기 시작하면 걔가 어휘 능력이라든지 글을 읽는 글 읽는 몸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돼요. 그때 되면 그건 좀 이제 사회적, 세속적 성취와 좀 연결이 됩니다. 근데 6살이면 흙장난을 좀 시키고 조금 더러운 것도 좀 만지게 하고 집안에 좀 청소를 시키고 걸레도 빨게 하고 이렇게 가사노동안에 좀 동원하는 것이 그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노동을, 그러니까 아동 교육학자들 보면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초등 들어가기 전에 되게 지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글들을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생각을 서로 섞어가는 거를,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이제 전 방법론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학년 때부터 애들이 커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읽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동네에 있는, 자기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한 번씩 맡아가지고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될지, 어떤 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읽고 토론 이야기를 시킬까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책은 빼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을 주면 좋습니다. 이야기 책들 중에서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10권 읽는다면 9권은 그냥 혼자 읽는 거고, 1권 정도만 읽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할 때의 방법은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게 합니다. 저는요.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고, 왜 자기는 이 문장이 마음에 드는지 나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 입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된, 자기가 읽은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을 어떤 세상 일이나 경험에서 찾아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자기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텔레비전에 인터넷에서 본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얘기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책과 연관된 세상 일 또는 경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궁금한 걸 각자 2가지씩 이제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건 책에 대한 궁금함이어도 되고, 경험에 대한 궁금함이어도, 나 이런 일 겪었는데 왜 이러지? 되고,
뭐 세상이 어떤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궁금함 다 됩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각각 궁금한 걸 두 가지씩 얘기하면 4명이 있으면 8개의 궁금함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괜찮은 걸 두 가지 골라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이제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말이 되게 짧거든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8개 정도를 이렇게 짧게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걸 이끄는 어른이 이제 하는 역할은 대화가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을 잡아주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그 작품이 가져야 될 교훈을 얘기를 잘 해주면 도움이 되지만 그 교훈을 잘못 이렇게 너무 들이대듯이 또는 굉장히 이렇게 틀에 박힌 듯하게 교훈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른이 보통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3번 중에 2번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진행만 하고 한 번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에서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지금 5학년 여자아이랑 3학년 여자아이를 둔 엄마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구립도서관에서 저희 독서 모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이제 엄마들이 좀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용기를 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 모임을 지금 꾸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잘 꾸려가기 위해서 어떤 정말 중요한 팁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질문 드립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잘 못 가르치던 초임 교사였을 때 가르칠 때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점점 경력이 쌓이고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말하는 설명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써내는 글의 수준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뭔가 학생들 공부 모임을 이끌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어른이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이때 굉장히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교통 표지판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합니다. 애들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소리내서 서로 읽어보자. 일단 딱 모이면 책을 안 읽고 온 애가 있습니다. 어제 읽었는데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일단 모여서 한 15분에 20분은 책을 읽습니다. 그냥 읽으라고 하면 먼저 온 애가 화를 내니까 걔는 이제 먹을 걸 좀 줘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책을 좀 같이 보면 먹느라고 좀 화를 안 내고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안 읽어온 애가 읽고 처음에 온 흥분 상태를 좀 가라앉혀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회자를 정해야 됩니다. 애들이 이끌어야지 부모가 계속 이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를 정하면 그 옆에 그 대화 내용을 살짝 메모하는 애가 있어야 됩니다. 기록하는 애는 대충 해도 됩니다. 너무 열심히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내용을 나중에 발표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애들 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모둠을 나누면 4-5명씩 쪼개야 되니까요. 다른 한 명은 이 바람 잡는 애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사회자가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 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에 드는 얘기를 누가 인상 깊은 문장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공감하는 애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를 혼자 두면 얘가 수습이 안 됩니다. 애들이 서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자를 돕는 바람잡이를 하나 세워놔서 4명이면 2명이 진행 요원이면 이게 돌아갑니다. 50%가 진행 요원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면 초등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책을 주로 읽으니까 등장인물들 중에서 제일 그와 비슷한 자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 얘기를 해보자. 궁금한 걸 2가지씩 얘기해서 그걸 정리한 다음에 답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어른이 알려준 대로 쭉 사회자가 진행하면 이야기가 돌아가는 이 구조를 파악해서 지시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참 있다 보면 그거를 어른의 호흡이 잘 못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 냅두면 애들이 다 할 텐데 그 짧은 틈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긴 거예요. 그때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면 어른한테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자생성이 떨어져서 그 모임은 계속 어른에게 기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근데 대단한 절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토론 진행 방법 뭐 이런 것들 책이나 자료나 인터넷에 보면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것보다 3배 정도 서술이 많습니다. 아이랑 하다가 아이가 지칠 것 같으면 과감히 알고 계신 거나 확보한 정보에 나오는 이야기 단계를 줄여야 됩니다. 압축하고요.
네, 저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책 읽기는 곧잘 하거든요. 혼자서도 즐겨 읽는 편인데 이 함께 읽는 것을 아이들 좀 자발적 동아리 형태로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은 너무 어려서 그냥 혼자 읽기에 치중하고 보고 있는데 언제쯤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애가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아이가 모여서 얘기를 하면 어릴 때도 괜찮고요. 그게 애들이 그 공간의 분위기가 되게 작은 것들에 조정이 되거든요. 어른 한 명이 아이들을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으면은 그분 때문에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기도 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게 멀쩡하지만 이상하게 가기 싫은 모임이 있고 애들도 그렇거든요. 표현력이 딸려서 그렇지 나름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떠밀기도 하고 눈치 봐서 떠밀었다가 좀 빼기도 하면서 되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4살, 5살만 돼도 잘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좋은 모임들은 늘 모여서 뭔가를 하고 그런 모임을 만나면 5살이어도 되고 고등학생이어도 잘 안 되면 그런 모임을 못 찾으면 잘 안 되고 그렇죠. 나이가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고요. 걸어다니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모임과 그 인간의 매력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엄마들은 이렇게 늘 배우려고 하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서 독서를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요. 늘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만 지켜보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이 아빠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될지, 그냥 우리가 이 평생 포기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저희 이 집에 있는 누워있는 이 아빠들을 어떻게 이 함께 읽기를 동참을 해야 될지 매일 고민이거든요. 포기해야 되는 건지요. 저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소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특히 이제 40을 넘어갈 때쯤에 여선생님들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남편의 욕망과 관련된 책을 집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거나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전략 책들이 이제 있고, 갑자기 돈을 벌고 싶어 하면 돈을 어떻게 잘 버는 것 중에 좀 허황된 얘기가 좀 덜 담긴 책들을 몇 권 갖다 놓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보통 직장 생활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이 어떻게 인간관계 부분을 잘 풀어갈 수 있는지, 사람 마음에 대한 책들을 이제 놓아둔다든지, 아니 남자기 때문에 김영경 선생이 쓴 남자를 위하여라는 남성 심리에 대한 책들을 갖다 놓으면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집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괜찮은 책들 중에서 그 사람이 솔깃할 만한 책들을 골라가지고 10권 정도 갖다 놓으면 한 권을 읽게 됩니다. 또 한 권을 읽게 하고 싶으면 또 다른 10권을 갖다 놓으면 또 한 권을 읽게 되고요. 이래서 집에 있는 남자가 책을 좀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식들한테 미치는 그 본보기 효과가 매우 큽니다. 네. 아빠가 미치는 영향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보고가 학교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권하는 책이 아들에게는 잘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저는 여선생님들이 아들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인터뷰를 제가 들으면서 그거를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관념에 대한 서술이 길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 남성 존재의 속성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빨라야 됩니다. 관념에 대한 서술이 적어야 됩니다. 그 심리 묘사 되도록 없는 게 좋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단 소설의 예를 제가 들면 최인훈의 광장 같은 소설은 맞지 않습니다. 대단히 관념적입니다. 남한은 자유가 있지만 질서 도덕이 없어. 북한으로 그래서 넘어갔더니 여긴 질서와 도덕이 있지만 자유가 없어. 답답해.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방황하는 거 애들이 읽으면서 무슨 소리야 뭐 이럽니다. 그런데 조정래 선생의 분단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선생의 소설은 애들이 되게 잘 읽습니다. 조정래 소설의 특징은 심리 묘사가 굉장히 적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줄기차게. 그래서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거든요. 약간 홍콩 영화, 중국 액션물 같이 소설이 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책을 줘야 남자들을 책 읽기에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 목록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근데 저희 아이는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책에 대해서 말하는 건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세요. 아니면 줄이 막 써 있는
A4 한 장 정도의 공책을 쓰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건 또 좋아하고, 이런 아이한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쓰는 연습을 독후 활동을 시켜야 하는지, 저는 읽기까지는 됐으면 그게 자기 말로 풀어서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글로 풀어내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언제부터 어느 수준까지 시켜놔야 고등학교 됐을 때 A4 한 5장에 불담이 없이 다가올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지금 과제거든요. 네. 네, 학생들이 글로 쓰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글쓰기가 힘들기 때문인 겁니다. 말은 평소에 실습을 늘 하기 때문에 입으로 구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은 평소에 늘 연습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글 근육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글쓰기를 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사범대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잘 못 배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글쓰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왔습니다. 교사 양성과는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글쓰기를 할 때도 교사가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주고서 써오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학생이 그러지 않아도 힘든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해결 방법은 소임들을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재교육을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대학 교육을 혁신해야 됩니다.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세 번째, 가정에서 이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거시적으로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부모가 배워가지고 좀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배워가지고 해주려면 5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어디 동네에 있는 하여튼 대중교통이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큰 서점에 가십시오. 그러면 글쓰기 책이 500권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 글쓰기 책 500권쯤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들 이렇게 고르면 한 30권 정도 골라집니다. 30권을 사면 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30권을 사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꽂아 두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고 왠지 이렇게 손을 댔을 때 마음이 편안한 그 책을 끄집어서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중간중간 띄엄띄엄 있습니다. 거기 하나씩 이제 띠지를 붙여놓으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면들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이니까 대충 써가도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글을 못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쯤 돼서 못 쓰면 일단 본인부터가 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나 좀 떨어지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못 쓰면 나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나 대학 가려면 이때부터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못 쓰면 그거는 본인의 걱정거리가 되고 집안에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책 30권을 사두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서는 자기가 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집니다.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집에 글쓰기 책들이 30권쯤 있으면 아이가 찾아가서 뭔가 이제 중학생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마다 애가 찾을 겁니다. 이 책 저 책을 이제 엄마 안 볼 때, 아빠 안 볼 때 혼자 남들이 보면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살 길이 없나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길을 좀 헤쳐나가는데 이게 힘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학년 때는 아이가 그 책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쓰기도 즐겁게 잘하고, 그래서 처음 한 줄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5줄, 10줄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을 했었어요. 저학년 때는. 그래서 만족해 했었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원을 다니고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그 감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배제되고 아무튼 열거하는 방식으로만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중학교 지금 아이가 좀 글쓰기를 배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글쓰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나 학원 선생님이라고 글쓰기를 못 가르치고 학교라고 못 가르치고 이러겠습니까? 어디나 그 선생님이 그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면 잘 배울 수 있고요. 학원이든 학교든 선생님이 그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면
좀 뻔한 교육을 이제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회 평균을 높여야지 그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게 이제 있고요. 그럼 평균을 높이는 게 좀 그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정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저는 책을 30권, 글쓰기에 대한 책을 꽂아두고 거기서 아이가 살 길을 찾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현실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어느 정도 책 읽기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또 동생이 또 어리다 보니까 같이 계속 그림책을 보려는 성향도 되게 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그 독서록 노트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독서록 노트는 그날 읽은 책 제목을 적는 거니까 지금 고학년 아이들이 읽기에는 책의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책도 두껍고. 근데 그거를 다 읽고 그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자기는 5권을 읽고 5권의 내용을 쓰고 싶은데 그 책은 사실 하루에 한 권을 다 읽기도 힘든 분량이더라고요. 보니까 5학년 이상 되면. 그러니까는 자꾸 동생이 있는 책을 자꾸 읽고 그 책을 독서록에 자꾸 기입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좀 계속 냅둬야 되는 건지 또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책 읽기의 확장이 어떤 식으로 제가 도움을 줘야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주말에도 제가 보통 진짜 막 큰아이 책 같은 거는 한 권 읽어주려면 보통 한 막 2시간 반 이 정도를 진짜 계속 읽어주기는 하거든요. 그런 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고등학생도 교사가 읽어주면 좋아합니다. 잘 읽어주는 선생님이 잘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게 듣기가 되게 편안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방송 이런 거 되게 듣기 좋지 않나요? 저도 운전할 때 이럴 때 들으면 되게 편안하고요. 그게 원래 좋습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은 매체가 좋아지고 이랬지만 옛날 고대 시절에 경제력이 좀 되는 왕이나 귀족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책 좀 읽히고 이렇게 듣는 이 맛이 이제 있었죠. 그게 원래 애나 어린이라 다 좋아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해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엄마 아빠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곧 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엄마가 와서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동료 선생님의 아들, 고등학생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혼을 내면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면 내 마음이 너무 슬프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애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모습이 찾을 수가 없다 하고 내가 화를 내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애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계속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읽어주시면 어느 순간 애가 크면서 저절로 또래 집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 3년 안에 그게 옵니다. 네, 그리고 3년 지나서도 안 오면 그때 걱정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독서록 있잖아요. 5학년쯤 되면 좀 읽는데 호흡이 좀 걸리는 한 5세 정도 읽어야 되는 책은 이제 있고, 그런 독서 기록장은 학교에서 하던 관성이 있어서 날마다 한 쪽 써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가 알아서 동생 책, 그림책 읽고 쉽게 하잖아요. 모른 척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건 사기잖아. 네 수준에 맞는 이 책을 읽고 해야지. 이참에 하루 한 권씩 긴 책을 읽는 건 어때? 이렇게 되면 애가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어른을 속이게 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읽은 척하면서 어디서 뺏겨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요. 독서록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독서록을 비평하지도 말고, 걔가 살면서 감내해야 되는 사회 모순의 한 부분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세화하고, 어렸을 때 이런 걸 겪어야 커서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좌절하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걸 또 너무 비평하면 교사에 대해서 애가 얕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이에게 먹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 보는 앞에서 선생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애를 비판하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조용히 아무도 몰래 편지를 보내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어른 집단 사이에서 해야 되고요. 때로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도 아이가 그 선생님을 믿고 알아서 배울 거리를 찾으면 학생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장은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고 다른 부분에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찾아서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7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일주일에 책 2권을 대여해 주면서 그 도구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한테 항상 책을 읽고 너 느낌이 어떠니 물어보면 몰라요. 뭐 이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 독후감을 쓰지 않고 그냥 보냈더니 그 다음에 택을 유치원에서 대여를 안 해주더라고요. 내년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 먼저 그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쓰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쓰지 말고 그냥 유치원을 보내는 건 그게 좋은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아이 숙제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쓰게 했는데 그걸 부모가 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숙제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숙제를 챙기지 말고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안 되지만 숙제를 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그냥 시키거나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 숙제와 상관없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글쓰기는 고통스러운 노동의 성격을 갖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면 학생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참는 겁니다. 아이가 싫어도. 그리고 학생의 의견은 들을 때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학생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 눈앞에 있는 변변치 않은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모습은 믿고요. 그러나 현재 이 아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야비하거나 비루하거나 되게 계산적이거나 뭔가를 모르고 이렇게 오판한다거나 아주 이기적이거나 남을 해칠 수 있는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의견은 너 짬뽕을 먹을래 짜장을 먹을 때에는 존중을 하지만 교육적으로 어떤 걸 배울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는 저의 전문성을 믿지 학생의 의견을 묻지는 않습니다. 들어보기는 하지만 판단은 제 마음대로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의견을 묻고 했을 때 그거를 가늠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이를 존중하면 망칠 때가 많고요. 때로 아이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경우가 이미 많으시잖아요. 네. 그거를 다 들을 수가 없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이가 20살이 넘은 부모가 이제 남의 인생 간섭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어렸을 때일수록 좀 적절히 간섭을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이나 태도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 저희 아이는 6학년하고 4학년, 6학년 여자, 4학년 남자 아이인데요. 책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책을 좀 고를 수 있고 그런 안목을 좀 키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한테 익숙했던 책들을 위주로 많이 빌려와요.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애 때문에 책이 빠르다 보니까 판타지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 시리즈 긴 거를 계속 그것만 계속 빌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좋은 책을 볼 수 있는 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랑 또 좀 의문 같긴 한데 이런 한 가지 책에 이렇게 계속 몰입하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주의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을까요? 한 가지 책에 몰입하는 경우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책에 꽂히면 계속 그 책만 봅니다. 딴 책도 보면 좋을 때. 그럴 때 그 책이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책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계속 펼칠 수 있는 괜찮은 책이라면 굉장히 좋은 순간이 우리 아이에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몸과 맞는 책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책은 그 책의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곁에 두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학습 만화라든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작품성 있는 어떤 이야기 책이라면 그건 되게 격려해주고 좋게 이제 모른 척 해주면 계속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좋고요. 좋은 책을 보는 안목은 부모가 지능적이어야 됩니다. 책에 대한 비평, 어떤 책은 좋은 책이 어떤 책은 조금 떨어지는 책이야 이렇게 책에 대한 비평이나 서평들을 아이가 볼 수 있는 곳에 약간 노출해야 됩니다. 주로 어른을 상대로 이제 쓰여진 비평들이 많아요. 그걸 여기저기 애가 이것저것을 이제 건드리다가 어느 순간 그걸 딱 봤는데 자기가 좀 친구들이 좀 읽는 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것도 아니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책에 대한 서평이나 비평이 있는 글들 이걸 아이가 이제 무심코 봤을 때 그 아이가 자기 이제 시선을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과 관련된 종이로 된 어떤 전기 간행물 같은 거를 집에서 보면 그런 서평들을 보면서 아이가 좀 잡게 되거든요. 초등학생이면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그럼 동화 읽는 어른이라는 책이 이제 다달이 배달이 오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책은 좀 상태가 좋네, 어떤 책은 좀 상태가 떨어지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런 게 집에 여기저기 이제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아이가 크면서 거기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무심코 펼쳤다가 이게 좀 책이 떨어지는 책이야? 난 떨어지는 책을 보니까 떨어지는 애인가? 이런 생각을 애도 합니다. 이래야 시선 조정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부모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잘 안 먹힙니다. 그게. 그러면 엄마는 모든 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욕을 하기 때문에 식상한 거예요.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사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자녀에 대해서 늘 죄책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되게 부모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글을 쓰는 걸 저는 제 교실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막 매니저처럼 아이를 들볶는 그 부모가 있을 때 아이는 대학 기숙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넌 그 집에서 빨리 나와야겠다. 이렇게 하면 저 생각도 그래요. 여기 오래 있으면 제가 크게 안 되죠.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요. 어떤 집은 두 부모가 다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이러면 아이가 굉장히 부모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애들이 다 봅니다.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어색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나름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를 봤을 때 고등학생쯤 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그런 거를 나름 자기가 잘 살아서 보답을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을 때는 그 마음과 미래의 어떤 그런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현재를 너무 많이 믿으면 배신감에 몸서리치게 되기 때문에 현재를 믿지 마십시오. 애가 이상한 행동을 보여도 애가 원래 그렇지 나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상처도 받지 않아. 이런 좀 털털한 여유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해주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해줘야 될 건 내가 한 명의 어른으로서 싱싱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부모는 자녀가 우리 엄마를 봤을 때 야,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괜찮게 살지? 엄마가 이렇게 기분 좋게 사는 걸 좀 봐야겠어. 이렇게 해서 어떤 삶을 살든지 쾌적하고 기분 좋게 살고 명랑하게 살고 뭔가 이렇게 밝은 거예요. 사람이. 좋게 잘 살아가는 사람. 이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잘 살아가는 아이들을 이제 보면은 그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 이제 재밌게 잘 살고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걸 많이 봤고요.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